자,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C 의장의 청문회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6일 날 있었던 청문회 이야기예요. 이거 보면은 SEC와의 소송의 합의점은 결국 증권이었습니다로 어떻게든 결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리플사의 합의를 통해서 IPO 테크트리를 하나를 만드는 게 이번 소송의 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리플이 주식이 아니었냐면 이게 아니라 주식의 성격을 조금이라도 지니고 있으니까 IPO로 가세요 라는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태클을 거는 게 단순히 코인에만 건 건 아니더라고요. 리플이랑 소송하면서 법과 로비와 타협해서 최소한 이 두 개의 분류 경계선을 만든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경계선을 만든 작업을 할 것 같은데, 냉정하게 SEC가 리플이랑만 싸운 거면은 솔직히 SEC가 타 기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조차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리플을 방망이 들고 때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리플사는 초기에 리플을 많이 팔아서 진짜 다방면의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이렇게 로비, 언론, 협업, 빠방한 정관이유,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리플이 줄 수 있는 전 세계의 이제 돈의 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마스터룸키까지. 겉으로 드러난 로비 결과인 CFTC 이것까지 합하면은 이제는 SEC가 외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지만 어찌됐건 서로의 실력 발휘 시간을 통해서 SEC도 이제 겸손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단순히 통지의 고지를 못 받은 상황에서 야 너도 잘못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다가 이제 적절하게 첫 제도권의 IPO를 리플이 받아갈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리플도 그렇고 리플 투자사인 SBI도 서로가 원하는 그림이기도 해요. 물론 리플 CEO는 첫 시범 케이스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트랑 이더를 건드리긴 쉽지 않고, 그래서 억지로 이 리플을 물고 뜯으면서 억지로 IPO 1호 케이스를 만들려는 것 같아요. 지금의 MOU는 단순히 SEC가 야 너도 잘못했잖아 임마 이런 걸 시전하기엔 좀 물리적인 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MOU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던지고 싸울 게 리플보다 진짜 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전문 분야인 주식으로 코인들을 이쪽으로 옮겨오게 하면서 실제로 주식이랑 섞는 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이번 난장판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IPO를 하면서 1호의 IPO를 하면서 생태계를 포함한 코인 가이드라인의 조석을 만든다. 한 개라도 만들면 돼요, 일단. 그럼 이것만 하면 솔직히 SEC 의장의 할 일은 끝난 거라고 봐요. 이거 외에도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대학 교수 가서 야, 내가 임마 이거 IPO 이거 초석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좋은 업적이 되겠죠, 그죠? 이번에 아무튼 저희 강아지 이빨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갠슬러의 청문회 발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의 소송 라인을 확대하는 예고를 전에 이제 CNBC의 인터뷰에서 했고, 이번에 또 2차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5월 26일 날 올라왔죠, 그죠? 자, 이거 보면은 투자자를 제외하고 크립토 자산관리사도 증권법에 적용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기사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는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큰 손들의 포지션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죠? 코인 기반의 디파이 대출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브로커 시스템인데, 의장이 이것도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인 종류뿐만이 아니라 코인으로 이루어진 전체적인 생태계 자체에다가 손을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디파이 브로커는 지금은 이제 돈 조금 만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코인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는 다른 밥벌이를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SEC는 이런 몇몇 코인을 건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태계를 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만 봉합이 되면은 살짝 아픈 정도로 넘어갈 수 있고 상승장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아주 없진 않다는 거죠, 그죠? 오래 걸려서 그렇지. 가지가 많이 컸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리플 소송을 클로징한 SEC의 전략을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는 것보다 서로 간의 합의 케이스를 누적시키는 게 지금 목적인 것 같아요.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포인트들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거고, 리플 측은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만 법원에서 해야 되는 족쇄가 있는데, SEC 측은 전방위적으로 모든 걸 수집을 해서 합의를 유리하게 끌어내는 것이 목표예요. 그죠?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바로 MOU를 이용해서 데이터 수집을 통과를 시키려는 이제 변호사의 자세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판사는 SEC가 수집한 개별 사례를 소송에 사용할지 리플이랑 싸워보라고 했는데 이게 중간 딜을 줬죠. 딜을 줬더니 SEC 변호사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오케이 이거면 콜이라고 외쳤어요. 그죠?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얘는 이걸 소송의 근거로 서로 리플이랑 다툴 생각이 없어. 그냥 근거를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법원 밖에서 딜을 하기 위한 합의의 유리함을 이끌어낼 생각인 것 같아요. 리플사는 어찌됐건 SEC가 수집한 위반 그리고 의심 사례를 재판장에 들고 나왔을 때만 싸울 수 있지 비공식적인 합의에선 이걸 솔직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정리하면 합의 그리고 조정한 케이스를 많이 확보를 해서 SEC의 선제적 대응이 저는 목표라고 봐요. 두 번째, 리플의 로비 커넥션 약화 공격. 이게 뭐냐면 CFTC에 대한 리플 로비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서 외부 규제기관의 발언력을 약화하는 게 목표예요. 여기 기사가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리플사에게는 어찌됐건 조금 불리한 부분이긴 해요. 맞불을 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났죠. 제이 클레이턴이랑 싸움이 진행 중인데 재판장에서 여러분 얘도 들어요 이런 얘기하기에는 서로 다른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SEC랑 리플의 소송에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재판관이 리플사는 현재 소송권이랑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재판관이 네, 인정합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죠? 이거는 오로지 언론 플레이에만 사용할 수 있고 지금은 당연히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어요. 리플사의 주요 참고인이랑 리플 변호인단의 고의를 약화하려는 목적도 지금 있어요. 뭐냐? 법적 서포트를 차단하고 그리고 참고인들의 개별 공략이 목표예요. 뭐냐? 퇴사하고 싸우라 이거죠. 기관이랑 싸우면 개인은 좀 확실히 고달프니까, 그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는 대의 명분을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타 기관들이랑 크립토 커런시 규제 신설을 하겠다는 이런 참전이 막 잇따라 나오고 있으니까 SEC는 빠른 속도로 진행을 치고 나가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최소 3개 이상의 정부기관이 참여를 선언을 했죠. 그죠? 그렇게 되면 SEC가 원하는 방향, 원하는 범위에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와 동시에 타 기관의 로비를 언급한 부분은 해당 이슈를 독점적으로 주도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정작 정관 이후 그리고 이제 로비 이런 걸로 인해서 크립토 회사를 이직한 제이 클레이턴 전 회장, 얘들은 계속 SEC가 기관적 차원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고 중지하지 않았어요. 자, 의회의 지원 사격. 자, 이것도 볼게요. SEC는 이제 계속 뭔가를 누적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뭐냐? 합의랑 승소 케이스를.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의회를 통해서 법제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 로비스트의 축으로 보면은 이제 크립토 그리고 안티 크립토 이렇게 VS로 나눌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상황으로 보면은 크립토 쪽이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SEC의 새 의장은 크립토 전반에 의해서 선전포고를 해놨는데 안티 크립토 쪽에서는 구심점이 되게 애매해요. 송금, 카드, 은행 이런 쪽, 그죠? 오히려 들불이 번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오스 재단, 이더리움 재단, 그리고 리플랩스 얘네들이 다 로비 쪽으로는 이제 크립토 쪽에서 꽤나 선방하고 있는 세계인데 이쪽이 합동 전선이 구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닥스입니다. 이름이 무진이에요. 그래서 리플은 현재 덩치를 키우고 있는 중이고 SEC가 저렇게 나오니까 리플이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3가지예요. 첫 번째, 하고 있는 로비 잘하고, 두 번째, 하고 있는 언론 플레이 잘하고, 세 번째, 기관한테 줄 수 있는 마스터 키를 버전업하는 거. 요즘 들려오는 협업 소식이 바로 다 이런 거예요. 마스터 키 버전업. 리플이 이렇게 크립토를 이용한 송금 시스템에 빠르게 침투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국경 간의 송금에서 엔드 투 엔드, 끝단과 끝단, 종단과 종단의 흐름을 확실히 보기 위한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블록체인 그리고 돈의 송금을 모니터링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리플렛이 전 세계에 다 사용이 된다. 그러면은 미국이 만약에 리플이랑 합의가 되면 리플을 이용한 송금 모니터링 솔루션은 거의 신의 눈급인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돈 보낼 때 물론 리플을 사용하진 않겠지만 제가 만약에 해외에 있으면서 어머니한테 뭔가를 보내야 돼. 그럼 이런 세세한 금액까지도 얘네들은 다 모니터링할 수 있고 바로바로 정보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SEC, 아니 미국 정부기관은 이 솔루션을 절대로 제3국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0이죠. 그죠?
그래서 리플이 우리 안 그러면 외국으로 튈 거야 라는 협박도 바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자신감이에요. 이번에 발표한 것도 인도랑 민간은행, 인도의 민간은행 그리고 해외 송금 솔루션의 합작이에요. 이게 이번에 가장 핫한 송금 라인에 침투한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국경 간에서 송금 총액은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인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이집트였거든요. 이집트와 아랍 간의 지불 라인인데 이것도 이제 송금 횟수로 따지면 전 세계 5위라고 하네요. 굉장히 큰 금액인 것 같아요. 그죠? 합의의 방향이 만에 하나 깜짝 IPO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진짜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인데요. 이 말이 나왔을 때가 당시가 1년 전, 1년이 좀 넘었어요. 2020년 1월 24일이요. 리플사가 IPO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뉘앙스를 얘기를 했었는데 코인 쪽에서는 1년 동안 IPO가 진행될 수도 있고 그리고 리플사가 1등은 하고 싶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이번에 잘하면은 리플사가 IPO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SEC 의장의 움직임을 봐서는 모든 코인들이 다 시큐리티다라고 일단 보고 있잖아요. 그죠? 몇 년간의 소송으로 이 의장을 이겨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증권 맞아요. 라고 하고서 굽히고 들어가는 과정이 이번에 아마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 증권으로 넣게 되면 리플의 모든 액션과 송금과 이런 각종 생태계들은 자연스럽게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리플은 무엇보다 IPO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어요. 근데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지원 사격은 그럼 어디서 줄 것인가? IPO 상장 이런 거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럼 이 상장은 어디서 지원이 될 것인가? 바로 SBI 그룹에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텐데 이쪽에서 많은 부분의 자금이 동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름은 솔직히 일본인이나 잘 모르겠고 SBI는 그래서 리플을 상장시켜서 여기서 금전적 성과를 거두는 게 목표라고 지들이 직접 얘기를 해놨어요. SBI에서. 그래서 SEC는 리플사의 딜에서 분명히 이걸 건드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건 진짜 금전적으로 주판을 챙겨봐도 벌금 내는 것보다 이게 더 맞는 거예요.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어찌됐건 이런저런 파트너십을 이야기하는 거는 IPO 전에 최대한 평가 금액을 올리겠다는 제스처로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처음 맞는 매니까 여기에 적절한 딜도 오고 가야 되고 단순히 재상장을 넘어서 이 정도의 딜은 서로 간에 교환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을 통해서 코인베이스 상장이 아니라 이제 IPO를 위한 제2차 사례가 되기 위해서 줄을 설 거라고 봐요. 이 뒤에 내용이 더 있는데 일단 여기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뒤에 이제 가격 개선이랑 이런 부분은 오케이 사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회사의 프로그램이고 클릭하면은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를테면 매수 매도를 할 때 좀 더 이제 매수 매도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